네, 시작하셔도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발표할 논문은 LSGM이라는 논문이고, 작년 유립스 스폴라이시였나 그랬던 논문이고요. 그, 여기 보이시는 컨셉 피규어 하나로 대충, 컨셉이 설명되는 논문입니다. 그, 디퓨전 모델의 뭐, 당연한 문제가 이게 샘플링이 느리다는 건데, 그거를 좀 클레버한 방법을 이용해가지고 가속화를 시킨 논문이고요. 보시는 것처럼 디퓨전을 하이디멘셔널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보다 훨씬 더 로우 디멘셔널한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컨스트럭션을 하고요. 그래서 뭐 그러면 당연하게도 뉴럴 네트워크를 통과하는 시간이 짧아질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에서 시간을 많이 단축시켰다. 그리고 어, 시파10에서 이 당시에는 얘가 소타였던 것 같은데 지금은 또 어떤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결과가 되게 좋았던 그런 논문입니다. 그래서 그 컨셉은 사실 되게 간단한데요. 이제 VA랑 디퓨전 모델을 결합한 애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원래 VA 같은 경우에는 인코더랑 디코더가 있을 거고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Z라는 디스트리뷰션이 뭐 예를 들어 노말이다. 노말에 가깝도록 트레이닝을 하면은 이제 제너레티브 프로세스가 노말 디스트리뷰션에서 샘플링을 한 다음에 디코더를 태우는 방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하면은 이제 이거는 그거보다 이제 좀 더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인코더가 어떤 레이턴트 베리어블 Z 제로 이제 타임 인덱스가 여기서는 Z에 붙게 되는데 어떤 Z0라는 컴플렉스한 레이턴트 베리어블의 디스트리뷰션이 있을 때 이제 거기서 디퓨전을 여기서 이제 SD를 정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Z1이라는 타임 인덱스까지 갔을 때 이제 이 Z1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 노말이 되도록 하는 그런 컨스트럭션을 거칩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시작할 때 제가 언급한 것처럼 샘플링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로 흥미로운 점은 이 디퓨전 모델이 원래 이제 컨티뉴어스한 데이터를 모델링하는 애였는데 어, 그거랑 이제 패럴렐하게 디스크리트 데이터를 디퓨전으로 해결하는 디퓨전 모델로 제너레티브 모델을 만들어내는 그런 논문들도 있었죠. D3PM이나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거를 쓰면은 장점이 따로 그런 뭔가 따로 디퓨전 모델을 컨스트럭트를 하지 않아도 VA도 어떤 디스크리트한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도 트레이닝을 하는 방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데이터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하는 거가 아니기 때문에 이제 인코딩을 한 다음에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하면 되기 때문에 디스크리트 데이터까지 모델링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음. 어, 뭐 우리한테 잘 트레이닝된 VA가 있다면은 그거를 프리 트레이닝을 먼저 해두고 그 다음에 디퓨전 모델을 거기다 위에다 트레이닝을 해가지고 좀 더 좋은 퍼포먼스를 얻을 수 있겠다. 뭐 이런 좀 휴리스틱한 장점이 있고요. 이제 이 논문의 저자인 아라시 바닷 이 사람이 그 이거 논문 쓰기 전에 그 작년인가 NVA라는 논문을 썼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논문과 디퓨전 모델을 아주 잘 엔지니어로서 잘 결합한 논문이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 VA의 플렉서블 프라이어를 네, 다른 방법으로 쓸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픽셀 CNN 같은 걸로. 네. 그거랑은 뭐가 다른 방법일까요? 어, 결은 어쨌든 그거랑 비슷한 방법이지 않을까요? 뭐 그런 것도 있고 노멀라이징 플로우 이런 것도 있을 텐데 이러한 뭔가 더 컴플렉스한 디스트리뷰션을 갖다 쓸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이다 정도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 말씀하신 대로 VA는 그냥 프리트레인 한 다음에 완전 프리즈하고 하는 거죠. 네네네, 맞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어가자면 뭐 여기는 이미 이제 많이들 아는 내용이실 텐데 그
잠깐, 그러니까 뭐 뒤에 설명하는 데에서 필요해가지고 잠깐만 다시 리뷰를 하고 넘어가자면, 네, SD 질문이 하나 관점에서, 있는데요. 네, 그, 물론 뒷부분에 제가 하는 질문에 반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는데, 이게 VA여야 하나요? VA여야, 그럼 어떤 모델일 수 있을까요? 그냥 오토인코더를 쓰면 안 되나요? 그러니까, 아, 네. 저는 될 거라 생각해요. 그렇게 해보려고 했었거든요. 그러다 이 논문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예요? 네. 오토인코더를 쓴다. 오토인코더를 쓴다. 그러니까 레이턴트 벡터의 디멘션이 좀 크게 잡으면 네. VA 그러니까 파워가 작은 오토인코더라도 뭐 가능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했었어요. 음, 그러니까 천 디멘셔널 벡터를 한 300 정도로 압축을 한 다음에 거기서 300, 디퓨전. 네, 300에서 디퓨전 하는 거죠. 트레이닝이 될 것도 같아요. 근데 이제 그 뒤에서 나오는 내용이 이제 어떻게 이 VA 모델과 디퓨전 모델을 잘 결합해서 둘 다 한꺼번에 트레이닝을 할 거냐 뭐 이런 내용인데 이제 오토엔코더로 정의를 했을 때 그 모델 파라미터들을 이제 어떻게 잘 학습을 할 수 있을지가 문제인데 그냥 오토엔코더로 정의를 하면은 학습을 어떤 식으로 할까요? 뭐, 오토인코더는 고정해 놓고 그 임베딩 스페이스를 이제 학습하는 거죠. 디퓨전 모델. 아, 이것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닌가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일단 VA를 먼저 트레이닝을 하긴 하는데, 그 프리트레인드 VA를 갖고 와서, 그 다음에 그 파인 튜닝 하는 방식이 아예 프리징 하는 게 아니라, 아하. 네. 그래서 동시에 학습이 되게끔 로스 펑션을 만드는 게 이 논문의 컨트리뷰션이거든요. 아, 그 두 그래요? 개가 학습이 같이 되게 될 수 있게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그 부분을 좀 들어보면 재밌겠네요. 아, 네. 근데 오토인코더로,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프리징을 해두고 이제 그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그 완전히 노멀 디스트리뷰션으로 가도록 디퓨전 모델을 트레이닝하는 방식도 피저블 할 것 같긴 하네요. 그게 뭐 성능 차이가 얼마나 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아무튼 그 대답이 되셨나요? 네네. 네네. 그래서 넘어가자면 이제 백그라운드 부분에서 이 로스 펑션들을 다시 얘기를 하는 게 이제 뒤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어떻게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를 하려면 이게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잠깐 다시 보자면은 forward SD를 뭐 위와 같이 뭐 이토 SD로 정의를 하면은 reverse SD는 이제 그 스코어 펑션 이 그 로그 데리버티브가 나오게 되죠. 그래서 이걸 통해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만들어냈던 거고 그래서 보통 이제 이런 스코어 펑션을 학습하기 위해 저희는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을 씁니다. 근데 여기서 논문에서 익스플리시트하게 플러스 C라는 거를 뒤에 써줬는데 이게 플러스 C 텀이 뭐냐면은 이제 원래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 유도되는 방식이 스코어 매칭 오브젝티브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거를 뭐 이래저래 매니플레이션을 하고 나면은 그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이랑 어쨌든 이퀴벌런트 하다 약간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하잖아요. 근데 이제 C텀이 원래는 무시되고 그냥 앞에 텀만 쓰였던 이유는 C텀이 세타에 대해서는 인디펜던트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이거를 VA랑 결합하는 과정에서 C텀에도 디펜던시가 생겨버려가지고 얘를 다시 좀 봐야 되는 게 생기는데 아무튼 그건 이제 뒤에 가서 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될 게, 사실 이게 이 논문이랑 뭐 크게 상관 있는 부분은 아닌데요. 이 논문이 다 이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트레이닝을 약간 기반으로 한 논문이라서 잠깐 짚고 넘어가자면은 그 양송이 작년 유립수에 썼던 논문 중에서 그 맥시멈 라이클리후드 트레이닝 of 뭐 스코어 베이스 제너티브 모델인가? 아무튼 그 논문에서 밝혔던 게 이 스코어 매칭 오브젝티브, 뭐 또는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 오브젝티브의 이 앞에 붙는 람다 t 값을 2분의 gt 제곱, 그러니까 gt가 디퓨전 펑션일 때
이 람다를 2분의 GT 제곱으로 잡는 경우에 이 스코어 베이스 제너레이티브 모델을 트레이닝을 하는 방식이 실제로는 맥시멈 라이클리 트레이닝에 근사한 것이다라는 거를 증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이거를 언급하고 넘어가고 얘네도 실제로 이 SGM을 트레이닝을 하지만 그거를 이제 MLE로 트레이닝 할 수 있게끔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제안을 합니다. 여기서 좀 질문이 있는데, 제가 그 네, 논문 보지는 않았지만, 네, 그, 어, 저 스코어 매칭 오브젝티브 앞에 가중치를 바꾸면 그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로 만들 수 있잖아요. 네. 그, 그 얘기인 건가요? 저 2분의 GT 제곱을 곱하면 그렇게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가요? 네네. 약간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 잡듯이, 그러니까 이것도 어떤 Q G0랑 P 세타 G0의 KL을 약간 어퍼 바운딩 시킬 수 있는 게 이제 2분의 GT 제곱을 썼을 때이다. 약간 이거를 증명하긴 했거든요. 아, 근데 그게 또 베리에이션 로어 바운드랑은 다른 로스가 되는 거예요? 베리에이셔널 로어 바운드는 이제 DDPM에서 나온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저 오브젝티브 앞에 그 앞에 웨이트 바꾸면 네. DDPM 오브젝티브로 만들 수 있지 않나요? 아, 네, 그, 1 마이너스 알파인가? 그렇죠. 그렇게 하면 네, 맞네요. 네, 그거랑 연관성을 제가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생각해 네, 보니 그게 DDPM이랑 이퀴벌런트 하니까 DPSD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식으로 하면은 DDPM 로스가 될 거고, 그래서 MLE 트레이닝을 근사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엘보 로스가 된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제 BPSD가 아닌 다른 클래스의 SD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MLE 트레이닝이 된다는 점에서 이게 좀 더 제너럴한 게 아닐까. 그리고 생각해보니 BPSD 같은 경우도 2분의 GT 제곱이 정확히 그 DDPM 로스가 되는 건지는 제가 확인을 안 해봤는데 네, 다를 수도 있을 것 같기도 하네요. 모양이 좀 다르긴 하네요. 네, 네, 뭔가 다를 것 같은 음, 그 두 개의 관계성은 아직 저도 이 논문을 잘 안 읽어봐가지고 잘 모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LSGM이 뭐인가, 어떻게 트레이닝을 할 것인가, 약간 이거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이고,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모델이 뉴럴 네트워크가 세 개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인코더고 어떤 데이터 디멘션 X에서 레이턴트 벡터 Z0로 만드는 이제 인코더 QF를 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여기 디코더만 있죠. P 사이만 있을 건데 거기 사이에 원래는 그냥 이 세타 없이 PG0로 나타냈을 건데 이제 SGM 프라이어라고 해서 그러니까 실제 아까 그림에서 보시면은 이 PG0를 우리가 정의하는 방식이 어떻게 되냐면은 디퓨전 모델을 설정을 해가지고 노멀 디스트리뷰션에서 이제 스코어 펑션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제너레이션 되는 어떤 그런 걸 정의를 할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세타라는 파라미터가 붙게 되고요. 이 세타는 실제로 그 스코어 펑션의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목표는 이제 세타랑 뭐 피랑 psi를 다 같이 트레이닝을 해야겠죠. 그럼 이제 엔드 투 엔드 트레이닝이 가능케 하려면 어, 우리가 알고 있는 베리에이셔널 어퍼 바운드 식을 이제 써가지고 로스를 뭐 정의를 할 수가 있는데 이제 여기서 제가 좀 더 이쁘게 정리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 위의 식이 논문에서 5번 식이고요. 이 밑에 식이 논문에서 6번 식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개의 사실 이 위에는 많이들 보셔가지고 익숙하실 텐데 이 밑에처럼 표현은 잘 안 하긴 하지만 어쨌든 여기서는 필요성에 의해서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5번 로스 펑션 같은 경우는 VA를 트레이닝 할 때 이 KL 텀이 뭐 특정 Z0의 디스트리뷰션을 뭐 노말로 잡거나 그런 식으로 하면은 이게 애널리틱하게 표현이 되잖아요. 그래서 뭔가 VA를 트레이닝 할 때
리컨스트럭션 텀 더하기 뭔가의 레귤러라이제이션 뭐 이런 식으로 트레이닝을 했었는데 이제 문제가 되는 점은 그 이 위의 식으로 트레이닝을 하려고 하면은 이제 문제가 몇 가지가 생깁니다. 원래 트랙터블하게 그러니까 애널리티컬리 트랙터블하게 표현되었던 위의 식이 지금 이 경우에는 Z0, PZ0가 애널리틱하게 표현이 안 되고 스코어 펑션을 통해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근데 이 실제 스코어 펑션은 인트랙터블 하죠.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계산하는데 이용을 할 수가 없고 그러면은 이제 그거를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 식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서 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경우에 뭐가 문제가 생기냐면은 이제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 오브젝티브의 이 C 텀이 로스 펑션에 다시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그 C 텀에 있는 원래는 무시가 되었던 세타에 irrelevant 해가지고 날아갔던 텀이 뭐 상수가 아닌 그런 현상이 발생해가지고 위의 식을 결론적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 이거를 논문에서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뭐 그 다음에 할 수 있는 게 뭘까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뭐 이 위의 식을 그냥 왼쪽 오른쪽 쪼갠 거죠. 그래서 그냥 엔트로피 두 개로 나눠서 씁니다. 엔트로피 두 개로 나눠서 쓰면은 일단 리컨스트럭션 텀은 그냥 계산할 수 있고 뭐 리컨 해가지고 두 개 사이에 거리 구하면 되는 거니까 그냥 사용할 수 있고 네거티브 인코더 엔트로피도 이제 여기에 Q p가 인코더거든요. 그래서 인코더의 Z0를 이제 Q 로그 Q를 뭐 다 더한 그러니까 애널리틱하게 계산이 가능한 텀이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텀은 크로스 엔트로피 텀이거든요.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그래서 얘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를 이제 제안하는 게 이 논문의 핵심이거든요. 그럼 이제 걔를 어떻게 계산할 거냐 하면 Theorem 1이 나와요. Theorem 1에서 뭘 얘기하고 있냐면 여기 나오는 QZ0 given X와 PZ0의 크로스 엔트로피가 이 아래 꼴로 표현이 된다. 근데 이 아래 꼴을 보시면은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처럼 표현이 된다는 거거든요, 결국에. 그래서 이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을 써가지고 이 위에 식의 이 크로스 엔트로피 부분을 플러그인 해가지고 얘를 이제 로스 펑션으로 쓰면은 결론적으로 VA랑 안에 있는 디퓨전 모델이랑 트레이닝이 같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거는 이게 유도되는 과정은 아직 정확하게 못 봤는데 아무튼 이게 되는 게 조금 놀라웠는데 이 DSM과 이 VA를 적절하게 잘 결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이 Theorem 1에서 제시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사실 논문의 메인 아이디어거든요.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이제 뒤에 좀 잡기술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사실 뭐 이렇게 그냥 엔드 트레이닝을 했더니 너무 잘 됐다 이러면은 당연히 제일 좋겠지만 잘 안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 뒤에 몇 가지 어썸션과 베리언스 리덕션 등의 테크닉들이 나오게 됐는데 가장 먼저 얘네가 이용한 어썸션이라고 해야 될지 트릭이라고 해야 될지 그게 뭐냐면은 스코어 펑션을 약간 새로운 방식으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순서를 조금 이상하게 써놨는데 일단 어썸션이 뭐냐면은 PZT가 어떤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타임 인덱스 T에서의 probability distribution이 어떤 노멀 디스트리뷰션과 그냥 어떤 컴플렉스 디스트리뷰션의 이 지오메트릭 썸으로 나타내진다. 약간 이런 어썸션을 취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어썸션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게 만약에 알파가 0인 경우에는 그냥 노멀 디스트리뷰션이잖아요. 근데 얘네가 지금 원하는 게 프리트레인드 VA를 갖고 오고 싶은 건데 프리트레인드 VA는 이 노멀 디스트리뷰션에 대해서 학습이 된 애기 때문에
이 알파 파라미터가 0인 경우에 이제 트레이닝 된 모델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걔를 갖고 와가지고 점차적으로 이 알파 파라미터를 약간 러너블 파라미터로 둔 다음에 이걸 좀 더 플렉시블하게 좀 더 그 노멀해서 좀 더 컴플렉스 디스트리뷰션으로 갖고 오겠다. 약간 이런 아이디어를 쓰고자 이런 어썸션을 취했고요. 그 선택된 알파가 몇인지 혹시 나오나요? 아, 이 러너블 파라미터예요. 네네, 그 학습 다 하고 나서. 어, 그래서 궁금하네. 어, 왜냐면 그 뭐지? 그 네, T세타가 포스테리어랑 되게 가까울 거잖아요. 학습이 잘 그쵸. 됐을 때. 네네. 네, 근데 알파를 뭔가 1이 아니야 다른 걸 고른다는 게 음, 그럴 수 있나 싶기도 하고. 음, 뭔가 봤던 것 같기도 한데. 그런 얘기는 따로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네, 알겠습니다. 네, 제가 한번 다시 읽어보고 찾으면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거는 그 뭐 0과 1 사이에서 제한하는 거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인터폴레이션 하는 그 값을 배우는 건가? 아, 얘를 0과 1 사이로 제한하는 거요. 네. 그것도 임플리멘테이션은 제가 확인을 못 해봐가지고 아, 네, 딱히 알겠습니다. 그거에 대한 언급이 없더라고요. 네. 네. 아무튼 이 알파를 그렇게 그 레인지 0과 1 사이로 정의를 해놓고 이제 이거를 트레이닝을 할 건데 얘를 이제 그러니까 얘의 로그를 미분을 때려보면은 이런 식으로 어떤 ZT에 대한 리니어 텀 플러스 뭐 알파 뭐 뒤에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걸 이제 멀티베리엇 케이스에 익스텐드 해가지고 실제로 그 엡실론 세타라는 그 스코어 펑션이라고 해야 될지 아무튼 디퓨전 모델은 이런 식으로 파라메트라이제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그 약간 레지듀얼 러닝이랑 어쨌든 비슷해지는 것 같기도 한데 아무튼 네, 얘를 약간 컨트리뷰션으로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VA를 프리트레인된 걸 갖고 와가지고 어떻게 하면 결합을 할 수 있을지 생각을 하다가 얘를 갖고 왔더니 잘 됐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 실제로 트레이닝을 할 때는 그 위에 엔드 투 엔드 로스를 그대로 쓰지는 않고요. 그렇게 했더니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이거를 스테이지 두 개로 나누는데 일단 위에 식을 그대로 쓴 게 이 위에 로스 펑션을 그대로 갖고 온 게 이제 윗줄이거든요. 보시면은 뭐 리컨스트럭션 로스, 뭐 저기 인코더 엔트로피, 뭐 크로스 엔트로피 이렇게 뒤에 나오는데 이 위의 식은 인코더와 디코더, 그러니까 피랑 프사이를 학습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이 밑에 식은 스코어 펑션, 그 엡실론 세타, 이 세타를 트레이닝 할 때는 약간 그냥 디노이징 스코어 매칭을 쓰는 그런 방식으로 이용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은 뭐 트레이닝이 좀 더 스테이블해졌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뒤에는 정말 이미 많이들 알고 계실 만한 내용이긴 한데 이 베리언스 리덕션 테크닉이 디퓨전 모델 컨텍스트에서 되게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 논문에서도 이게 되게 중요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뭐 그러니까 뒤에 임포턴스 샘플링 이 부분은 이미 많이들 아실 수도 있는데 일단 짚고 넘어가자면은 이 모델을 트레이닝 하는데 핵심이 되는 게 이 크로스 엔트로피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이 크로스 엔트로피를 그 원래는 애널리틱하게 이렇게 정의가 되진 않지만 만약에 우리가 QC0랑 PEG0를 둘 다 노말이라는 가정을 두고서 컴퓨트를 해보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올 때
그러니까 이 베타 t를 원래 이 베타 t는 어떤 리니어 펑션이었거든요. 그 VPSD 생각을 해보면은 그 VPSD의 그 리니어한 거 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베타 t를 되게 식이 좀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런 식으로 컨스트럭션을 하면은 이 크로스 엔트로피의 베리언스를 최대한 줄일 수 있다. 이런 걸 유도를 하고 그래서 VPSD를 기존의 방식대로 쓰지 말고 지오메트릭 VPSD라는 이 베타 T식을 써가지고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그 노말, 그러니까 QG0가 노말이고 PG0도 노말 0일 둘 다 따른다. 이거는 되게 센 어썸션이기도 해가지고 이게 뭐 그 실제로 되겠어 싶은데 이게 그 그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빨간색 선이 이 지오메트릭 VPSD로 베타 T를 바꿨을 때의 어떤 트레이닝 다이나믹스 같은데 이제 기존의 리니어 VPSD를 썼을 때와 비교를 하면은 확실히 베리언스 리덕션 테크닉이 얼마나 큰 영향을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식으로 임포턴스 샘플링인데 어, 잘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만 설명을 하자면은 이제 임포턴스 샘플링이 무슨 방법이냐면은 어떤 특정 PDF에서 로우 덴시티 리전을 샘플링을 하는 경우에 되게 확률값이 낮아가지고 베리언스가 커지는 현상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보다 좀 더 좋은 PDF라고 제가 여기 써놨는데 그러니까 그 해당 리전에서 이제 probability 값을 조금 더 높게 가지는 어떤 PDF를 임의로 정의를 해가지고 그 PDF에서 샘플링을 하면은 베리언스를 줄일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잘 설명을 해놓은 유튜브를 찾아가지고 링크를 걸어놨는데 아무튼 이게 그 스태티스틱 쪽에서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는 방식이고 그래서 그거를 그대로 갖고 와서 쓰면은 마찬가지로 그 베리언스를 많이 줄일 수 있었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샘플링을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또 간략하게 논의가 되어 있고요. 근데 보시면은 이 두 개의 테크닉을 제시하는데 두 개를 같이 쓰진 않고요. 그냥 둘 중에 하나만 쓰면 잘 된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저 밑에 거는 Improve DDPM에서 나온 거랑 다른 얘기인가요? 아니요, 정확히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 콘커런트 버그인가요? 두 개가? Improved DPM이 먼저일걸요? 아, 그래요. 근데 이게 사실 이거를 Improved DPM에서 제안을 했다고 하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더 범용적인 방법이라서 뭔가 그냥 여기서도 갖다 쓴 것 같아요. 네. 네. 근데 저기 Z0의 분포가 노말이라는 거는 네네. Z1이 노말이죠, 지금. 여기서는. Z0이 원래는 Z1이 노말이 맞아요. 그러니까 아, 1이 이게 노말인데 그 Z0을 노말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완전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그쵸. 완전 말이 안 되는 게 맞는데 네. 어떻게 썰을 푸는지를 봤더니 네. 이게 그 VA 같은 경우 그러니까 얘네가 프리트레인 VA를 갖고 올 때 그 노말 그러니까 PG0가 노말일 때 트레이닝 된 VA를 갖고 오거든요. 네. 그래서 트레이닝 시작할 때는 저 어썸션이 대충 맞잖아요. 그, 음, 그 PG0랑 QG0가 노말 이 어썸션이 그러니까 트레이닝을 시작을 할 때는 어썸션이 맞기 때문에 뭐 밸리드한 어썸션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썰을 풀고 있어요.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말이 안 되긴 하죠. 네. 어, 트레이닝 시작할 때 그렇다. 네. 음, 그거는 모델이 알파 값을 뭘로 선택하냐에 따라 다르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쵸. 아예 트레이닝 안 된 모델. 그러니까 정말 트레이닝을 시작할 때만 이 어썸션이 밸리드하고 그 다음에 뭐 한 번만 백프롭을 해도 알파 값이 크게 잡히면은 완전 망가지는 어썸션이기는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뭐 되겠어 했는데 결과 보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러한 테크닉을 써서 놀랍게도 그 시파10에서 FID의 소타를 이때는 찍었었습니다. 지금은 뭐가 소타인지 잘 모르겠지만. 그래서 결과들을 보면 결과들이 되게 인상적이에요. 그 뭐 보시면은 시파10에 대해서는 막 당연히 되게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고 있고, 그거보다 사실 유스풀한 케이스는 셀럽의 HQ 그 256 사이즈에서가 좀 더 유스풀한 케이스겠죠. 근데 보시면은 FID 스코어를 스코어 SD랑 비교를 해가지고 되게 비슷한, 그러니까 심지어 스코어 SD보다 조금 더 좋은 이런 결과를 보였는데, 그 놀라운 거는 이제 그 스코어 SD의 2000번 그 PC 샘플러를 이용하면은 NFE를 4000번 거쳐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랑 비교를 했을 때 뭐 637배 빠른 샘플링을 통해서도 이렇게 FID 스코어를 컴페티티브하게 또는 낮출 수 있었고, probability flow ODE랑 비교했을 때도 56배. 아무튼 둘 다 스피드업을 많이 할 수 있었다. 근데 이제 왜 그런지 생각을 해보면은 그 위에 hours는 이제 그 256 by 256에서 디퓨전이 진행된 게 아니라 얘네 레이턴트 베리어블 32 by 32 사이즈에서 진행됐기 때문에 좀 더 빨랐겠죠. 그래서 그거를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이고요. 네, 그 어쨌든 이 레이턴트 스페이스에서 디퓨전을 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논문인 것 같습니다. 그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은 아니고 그냥 좀 궁금증인데 네, 이거 처음에 아이디어 빌딩하고 그다음에 되게 만드는 데까지 기간이 얼마나 걸렸을까가 좀 궁금해요. 왜냐면 고민한 그렇죠. 흔적이 보여서 한 고민한 번 했는데 흔적도 보이고 네네. 논문을 읽다 보면은 아 이게 엔지니어링을 진짜 많이 쓴 것 같다. 약간 그 막 파라미터나 얘네 디자인 초이스를 보면은 약간 휴리스틱들이 되게 많이 보이거든요. 군데군데. 네. 그래서 아 되게 열심히 하셨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들고 네. 그 가능. 네, 알파를 이용해서 조금씩 그 안 되던 걸 되게 만드는 그것도 생각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뭔가 저였으면은 그쵸. 하다가 좀 포기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생각이. 저도 저도 이렇게까지 못했을 것 같아요. 이 사람이 좋은 엔지니어라서 끝까지 밀어붙인 것 같고 네. 이거를 잘 밸런스를 맞추기가 어려웠을 텐데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저자가 요새 그 디퓨전 모델 되게 뭐 새로 나오는 좋은 논문들마다 다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 같던데 대단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여기저기 톡도 하고 다니는 것 같던데 영상을 안 남겨서 아쉬운 게 있어요. 어제도 뭐 하나 한 것 같던데요. 그 아, 사람이 그거 그 사람 아닌가? 저는 그 발표하셨던 논문 있잖아요. 네, 아 맞아요. 네. 그거던데. 네. 그거 듣고 싶었는데 그 네. 저희 시간으로 새벽 6시더라고요. 그래서 못 아 들었어요. 그럼 어차피 못 들었겠구나. 네. 네. 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